안녕하십니까.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윤석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토지 투자가 답이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2019년에 약 22조 원 정도의 토지 보상금이 생기다 보니까 또 토지를 대토하는 게 세금의 절세가 된다, 이렇게 해서 토지 투자를 또 유도하시는 분들, 또 어떤 그런 것에 현혹이 돼 가지고 토지 투자가 답이다 해서 또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토지 투자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부동산 투자 중에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토지 투자입니다. 물론 토지 투자에서 예전에 대박도 많이 터뜨리곤 했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투자의 장단점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6일 정도, 약 한 1년에 20만 킬로미터를 예전에 렌트를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한때 닉네임이 20만 킬로미터의 사나이다, 뭐 이런 닉네임도 있었는데, 자, 제가 실전 토지 컨설팅을 했던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정말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유튜브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일명 15개명인데요, 토지 투자에. 자, 첫 번째는요, 농림지역에 투자는 하지 말아라. 자, 용도지역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는 7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아주 또 디테일하게 나뉘는데, 농림지역은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농사 짓는 땅입니다. 또 이런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택에 고덕신도시가 들어왔죠. 이 고덕신도시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던 분이 주변의 대토로 주변 지역의 농림지역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3제곱미터당 10만원, 11만원대였던 게 17만원, 18만원까지 뛰어서 굉장히 높게 뛰어서 그때 뭐 시세 차익을 보고 했던 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대거 얻은 택지지구가 개발이 돼서 토지 투자를 해서 또 그 지역에 또 다시 팔고 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 땅에 횡의를 할 수 있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지역에 투자는 하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이 농림지역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좀 들어가면은 2001제곱미터 이상부터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2제곱미터 이상의 땅이 돼야 되겠죠. 간혹 두 분, 세 분이 또 그 이상의 분이 투자를 해서 분할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유 지분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획부동산에서 굉장히 1,00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2,00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다, 3,0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쉽게 접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 지분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공유 지분 투자는요, 자, 첫 번째로는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팔리지 않을 때 적어도 대출은 받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공유지분으로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공유지분 투자자들과 되팔려고 할 때 물론 공유지분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샀던 거죠. 근데 몰랐던 분은 살 수는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지분은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공유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집원의 등기부 등본은 최소한 떼어봐야 된다. 예. 거기 공유지분자가 몇 명인지. 물론 요즘에 뭐 농업법인이다, 뭐 이 기획부동산에서 또 뭐 경매회사다 해가지고 그런 회사에서 지분을 팔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유지분은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제 어떤 실전 투자의 경험이고요. 자, 세 번째, 맹지 투자를 하지 마라.
예전에 뭐 교과서적인 뭐 내용입니다만 책에서 맹지 투자에서 5배의 수익을 올렸다, 10배의 수익을 올렸다. 자, 이런 분은요, 로또 투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요즘에 로또 매주 뭐 당첨합니다만 뭐 5명이 당첨되고 10명이 당첨되고 때로는 뭐 20명이 당첨될 수도 있고 그만큼 로또 투자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맹지 투자에서 돈 버는 확률은 이 로또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이 맹지 투자는 첫 번째로는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행위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맹지 땅은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제 실전 투자 경험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지자체에 따라 조례에 따라 이 법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50만 불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 영주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또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고, 또 중국의 제주도에 이제 뭐 호텔도 많이 짓고 뭐 그러게 아주 그 성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때 6m, 그러니까 땅에서 접해 있는 토지가 6m 이상 접해 있던 토지까지 호텔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걸 갖다 땅을 매수를 했는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8m 이상 접하는 걸로. 그만큼 규제를 까다롭게 한 거죠. 너도 나도 없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조례가 좀 강화됐는데, 그걸 모르고 샀죠. 그래서 그 호텔을 지을 목적으로 샀는데 호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좀 비싼 가격에 샀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주도는요, 우리가 흔히 큰 땅이 있으면 이 분할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안쪽의 땅만 집을 지으면은 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다 분할을 해서 개별 소유권 등기가 됐었는데, 제주도는 앞부터 해줍니다. 자, 큰 땅이 있어서 도로 모양으로 도로를 내도 그건 도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땅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혀 가치가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투자하지 말아라. 요즘에 어때요? 다들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3기 신도시를 만든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뭘 신도시를 만든다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그린벨트로 몰려갑니다. 그린벨트에 투자해가지고 풀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기회죠. 팔고 나올 기회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린벨트는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뛰어난 걸 해야 돼. 왜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느냐, 또 강남권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느냐?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일단은 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토지는 물론 토지를 사서 공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줘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이런 또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은 시세차익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금이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인데요. 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세권 또 아니면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땅을 투자해야 된다. 어느 산업단지에서 가까운 땅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지만 입지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대부분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로 입지에 속습니다. 어떻게 하죠? 현장 답사를 가면은 뭐 경기도 시흥이라든지 또 뭐 그 금곡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또 아니면 예전에 그 경춘선 복선 전철이 생길 때 가평역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이 금곡역이나 시흥역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나중에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해서 땅을 샀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서류도 떼보지 않았고 소개해준 지인의 소개만 말만 믿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서류를 떼보니까 그린벨트였어요.
그런 배틀은 뭐예요? 내가 집 지을 수 있다고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요? 개발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지만 입지가 전문은 아니다. 또 예전에 경춘선 생길 때 가평에 여기서 가까운 초역세권이었어요. 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가보니까 어때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기 땅이 네 땅이야, 내 땅이야. 가보지도 못합니다. 네. 생명보험에 아주 비싼 보험에 들고 나서 갈 정도로 그런 위험한 땅이었어요. 이 고가 높은 땅 어때? 개발할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입지, 지도상으로 볼 때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워 해서 샀는데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또 서류도 떼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낭패를 봤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유지에 접해 있는 토지는 덤이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내 앞에 땅이 국유지가 있어서 식당을 하는 분들이 이 식당의 주차장 용도로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앞에 200평, 300평을 공짜로 써요. 네, 이건 아주 좋은 땅을 산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가치는 높습니다. 네. 또 국유지는 일단은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자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우선 취득권을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보통 감정평가가 전액하게 되기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죠.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국유지에 접해 있는 땅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 앞에 땅까지 덤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접해 있는 땅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대본이 없이 각본이 없는 이런 지금 토지 투자, 실전 투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 10번만 반복해서 보면은 절대 토지 투자 실패할 확률 없고요. 오히려 정말 토지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죠. 8번째인데 호재가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포천에 인천 체인지가 생겨, 뭐 김포에 생겨, 어디에 생겨 해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 또 최근에 북한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북미 회담도 합니다만 진행이 됐었고 몇 차례.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파주에 투자하고. 어때요? 파주. 네. 농림지역 이런 데 막 투자를 하고. 심지어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지대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거래를 합니다. 그런 지역들, 예? 파주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해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토지는요, 종합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다 좋은 땅이 아니다. 강남이라고 다 강남 똑같은 가치가 있나요? 강남 안에서도 30억, 4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반지하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이 중요하지만 지역이 또 전부 다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로 이 토지 투자는 어때요? 주택은 요즘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택은 비과세돼 있고 예전에는 비과세를 또 받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서 계속 팔고 사고 해서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좀 있지만 토지는 어때요? 지금 중과세가 플러스 뭐 지금도 토지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현재는 플러스 10%라고 해서 이제 중과세를 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뭐 농지라면은 농지증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외지인이냐 현지인이냐 농사를 짓냐 자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문제를 잘 봐야 된다. 특히 토지는 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습니다. 주택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내가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연 세금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째로는 역세권에 현혹되지 마라. 예전에 어땠어? 서해안 복선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당진 합덕의 역세권, 또 뭐 화성의 역세권, 또 뭐 평택 안중 역세권. 그 역세권 뭐 그 어디죠? 여주 가는 그 이천 지나서 여주 가는 경강선인가요? 경강선 복선전철도 여주의 능서면에 막 역세권. 그 역세권들은 다 절대 농지죠. 절대 농지니까 그 싼 땅들을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파는 건데 나중에 상업지가 된다, 주거지가 된다 해가지고 역세권이니까 개발된다 해가지고 사요.
근데 상업지로 바뀌었나요? 주거지로 바뀌었나요? 지금 가보세요. 그런 어떤 역세권,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 역세권 너무 좋아합니다. 역세권. 걸어서 20분도 역세권이고 30분도 역세권이고 이제는 뭐 여기서 만원경으로 그냥 이렇게 봐도 보이는 것이 역세권이 됐어요. 역세권은 현혹되지 말라는 거. 그 역세권이지만 아주 가까운 역 생길 곳에서 가까운 땅이지만 정말 상업지로 바뀔 건지 주거지로 바뀔 것인지 지자체 확인해 보세요. 그런 확률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여기 들어섰는데 양평 그 노선에 가면은 역세권 많죠.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역들을 가보세요. 역 주변에 뭐 있나요? 휑합니다. 휑해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가면은 정말 여가 10도가 여가 30도로 느껴질 만큼 휑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 역이 역세권에서 다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역이냐,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거주민이 사는 그런 어떤 역세권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역세권에 속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번째로 개발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돼요. 어디에 무슨 개발 이슈가 생긴다, 어디에 4대강 생긴다. 물론 4대강 생긴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 투자를 해서 그 이슈 때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나왔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지점을 잡았던 분은 어떻게 됐어요? 4대강? 난리 났죠? 예. 이런 개발 이슈가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반짝하고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개발 이슈를 속지 말아라. 어디에 뭐 전철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러는데 10년 전부터 떠들어대죠. 예. 그거 들어서려면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1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도 잘 봐야겠죠. 네. 자, 12번째. 전원주택 부지는 시세 차익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 공기 좋고, 어디 뭐 들어서서 전원주택지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어때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갑니다. 바닷가라든지 산이라든지 놀러 가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 사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현수막 있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현수막 보고 샀는데 어때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 현수막 보고 샀다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사고 나서 꼭 점검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은 대부분 어떤 곳에 있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죠? 그런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라갈까요? 이 전원주택 약간 다릅니다만 단독주택 부지를 지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곳은 중심지죠. 삼성동, 전지현이 살고 아주 대기업 오너들이 사는 곳, 아니면 한남동, 대기업 오너들이 사는 곳,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전원주택 부지는 거의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3번째로는 토지 투자는요, 소액 투자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권에 5천만 원 주고 산다. 1억으로도 제대로 땅 사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뭐 새만금의 관리지역 땅들을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 한 필지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이런 작은 땅들 아주 쌌기 때문에 평당 관리지역이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이 경기권이라든지 이 토지 투자할 만한 땅들이 소액 투자 몇 천만 원으로 개발되기 나서 도로에 접해 있고 관리지역 이상이고 이런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의 땅은 아예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번째. 자, 분할된 토지 모양. 그러니까 이 지적도상에 보면은 서류를 보면은 이 도로 모양이 이거 분할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로인지 아닌지는 현황도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지적도상에 도로 찍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속아서 사다 보니까 나는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을 샀는데 등기를 떼보니까 공유지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도로 모양의 공유지분자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토지사용 승낙서 받을 사람이 30명이고 20명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해외에 이민 가셨고 또 어떤 분은 살기 힘들다고 또 이북으로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15번째로 그 지역에 많이 거래되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요즘은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사야 되냐? 계획관리 지역 비싸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공장이 어떤 오염물질이 나는 그 강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업종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원주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살 필요 없어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저렴한 땅을 사면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반대로 자, 화성은 뭐죠?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는 화성은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공장이 많은 지역에 허가를 받으려면 계획관리 지역 이상의 땅들을 사줘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이거를 관리지역이라 해서 높게 비싸게 주고 산다. 그런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용도 지역이 있다. 자, 서울 시내라고 한다면 2종 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3종이라든지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땅들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지역에 맞는 용도 지역, 거래가 많이 되는 용도 지역의 땅을 투자해라라는 게 바로 15번째고요. 오늘 저의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배울 점이 있었다, 내용이 좋았다 하는 분들은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았다, 그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검지손가락이 건강하시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